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식 유튜버 방송들 중에서 테슬라를 다루지 않는 곳이 없죠. 원래도 뜨거운 회사였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 회사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화위원회의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2인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어떤 자동차 회사의 풍우나 이거에서 이제 전 세계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이러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도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굉장히 논쟁적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굳이 회사가 아니라도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얘기하는 사람이 당장 드는 의문이 있죠. 얘기하는 당신은, 하승주 씨 당신은 테슬라 빠야 까야, 테슬라에 대해서 옹호자야 비판자야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친구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의 입장은 자주자주 바뀝니다만, 어쨌든 이야기하는 동안에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대부분의 평자들은 이게 자기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듣다 보면 저 친구는 옹호자로군 또는 비판자로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저는 두 가지로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테슬라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어그로 제목이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실제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전히 세계 제1의 전기차 회사이고 시가총액 지금 7천억 불인가? 1조에서 좀 내려와 있는 이 정도 상황의 회사가 망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죠. 그러나 그만큼 현재 테슬라는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점도 엄청나게 튼튼하고 훌륭하고 하지만서도 테슬라의 약점 또는 위기 요인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흥미 위주로 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와 이건 정말 너무 화끈한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저는 테슬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기본적인 입장은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일론 머스크 또는 테슬라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감정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입장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승주 씨 그러면 테슬라 주식 쇼츠란 말입니까? 취소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충분히 낮았다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셔도 되고,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전망이 있다. 말 그대로 진짜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제 돈을 걸고 포지션을 잡아 나가겠죠. 저는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테슬라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소수점 주식으로 0.1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롱이냐 숏이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래서 하승주 씨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디로 갈래? 여기에서는 중립적인 척하고 지금 현재 저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서 중립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사면 또 샀다고 해서 내가 왜 샀냐 이런 걸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그로성 제목으로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 진짜 좀 테슬라에 대해서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테슬라의 빛과 어둠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주가 그래프인데요. 야, 이거 정말 최근에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 맨날 트럼프 옆에 차석 붙어가지고 오만 소리 다 하고 다니고 진짜 초강력 권력자가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듯 했죠. 그래서 480불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해리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일론 머스크 하는 꼬라지가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딱 한 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주 들고 있던가 에라이씨 한건 아예 팔아버렸어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그때 제가 판 게 아마 한 350불쯤에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 480불까지 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그때 그냥 들고 있었으면 350, 480이니까 얼마야? 130불. 한 15만원 날렸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240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판 가격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졌죠. 근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딱 한 주 있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이걸로 털려가지고 거지 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저께인가에서는 하루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인데 그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뭐 돈 계산 단위 변환도 잘 안 되는데 얼마 전까지 1조 달러였죠. 1조 달러라고 그러면 1400조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입니다. 그런 걸 따지자고 보면 대충 뭐 삼성전자보다 한 1,5배 이상은 큰 회사가 15%를 왔다 갔다 하루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가 얼마나 화끈한 회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15%에 오르는 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반대로 내리는 걸로 15%를 내리꽂는 걸로 봐서 지금 뭐 사람들이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의 크기 같은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테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테슬라는 워낙 큰 회사이고 얘기거리도 많기 때문에 이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그 경영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툴이죠. SWOT,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거.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트리트 이렇게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렇게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뭐 들고 와서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갖다 취합해서 종합한 것 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서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뭐랄까 무언의 대화 이런 걸 한번 나눠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강점 요인 중에 1번으로 꼽는 건 저는 전기차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제는 뭐 완전 2등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뭐 성능 면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회사에 만들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모델들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 기술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로 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단차가 많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그런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압도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얘기 단차 이야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까지 되느냐. 소위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불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이 자동차에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느냐 그 미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테슬라이죠. 그래서 현존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그런 전기차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바로 테슬라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뭐 그야말로 최강자이죠. 이거보다 더한 강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이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눌려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에너지 사업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히 ESS라 그러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거대한 배터리 팩입니다. 이거를 이거야 배터리 팩만 잘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서도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관리하고 전기를 관리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현재까지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지금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이 이렇게 전기 생산이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이 왕창 됐다가 밤 되면 태양광이 빵이 되고, 대신 태풍 불듯이 바람이 많이 불면 풍력 발전이 많이 됐다가 바람 뚝 끊기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변동폭이 큰데 이거를 확실히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죠. 저장 장치. 여기 이제 큰 배터리 팩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미래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테슬라가 없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안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주 로켓 만드는 거. 지금 현재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이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을 잘 만들고 싸게 운용할 수 있는 회사, 역시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를 하나의 위성통신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스타링크 시스템, 게다가 인공지능, 옛날 트위터였던 X라고 하는 SNS 등등등, 이렇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론 머스크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다들 진짜 업계의 탑이고 기술의 최선두에 서 있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회사를 보고 있는 낙관적인 심정을 가진다고 그러면 진짜 가슴이 뛰죠. 여기다가 마지막 또 하나의 활용점정 남았죠. 곧 로봇도 만들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로봇 이야기를 안 쓴 이유는 아직까지 상품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강점들, 첫 번째 강점은 전기차, 두 번째 전기차 말고도 다른 첨단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강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 너무너무 좋아, 이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강점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런 강점을 갖다가 지울 수 있는 약점이니 위험 요인이 하는 게 어디 있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들은 하승주가 테슬라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름 약점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점 뭐냐면, 테슬라의 제일 주력 상품은 뭐냐, ESS도 있고 로켓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매출의 90% 이상은 현재 전기차를 팔아서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캐즘 현상이다, 말 그대로 골짜기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게 얘기되기도 하고, 전기차가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다가오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 또는 인프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전기차가 예전에서 1년에 2배씩 더 팔리고 이러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기차의 판매가 팍팍 감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뒷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거 왜 이래? 이런 느낌이고, 계속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곧 전기차의 대중화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뒷골이 서늘하죠. 이것은 모든 자동차 회사,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 다 통용되는 위험 요인이지만서도, 그 테슬라는 전기차에 전기차밖에 없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 전기차 캐즘 현상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잘 안 팔려. 대신 현기차는 그냥 일반 가솔린 차도 많이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잘 만들고 이러니까 전기차의 판매 부진 감소에 대해서 다른 걸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게 안 되죠. 전기차가 안 팔리면 테슬라 전체가 안 팔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상하게 안 크네 시장이. 이 점은 테슬라의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약점 1번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뭐 판매량이 얼마나 줄고 있고 뭐 판매 성장률이 줄고 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점 2라고 했었는데 1번과 같이 연결되는 건데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확실히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보고 있으면 늘어요. 아니 옛날보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지. 옛날에는 1년에 150% 성장했는데 요즘 15% 성장해.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는 판매량이 줄었어요. 전체 시장은 뭐 작년에 비해서 뭐 재작년에 비해서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절대 판매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왜? 테슬라가 줄어든 폭 그리고 시장이 늘어나는 폭을 중국 전기차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국 차들의 이런 시장 장악 이거는 그냥 숫자로 보면 그냥 딱 나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남은 회사들이 없습니다. 뭐 미국 회사에서 지금 뭐 포드, GM에서 전기차 만든다고 해서 지금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관심 없고요. 자동차 매체나 이런 데서도 관심 없습니다. 이제 진짜 전기차 시장은 중국 차들이 말 그대로 장악해 나아가고 있는 거의 뭐 과점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는 작죠. 그러나 중국차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중국차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반이 뭐야? 6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느냐? 아니요. 중국차는 밀리고 있던데. 중국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판매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이 부상을 테슬라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뭐 기술이 워낙 훌륭하니까 뭐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뭐 어떤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숫자로 보자고 그러면 못 막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던 전기차에서 시장이 밀린단 말이에요. 이 점은 어떤 회사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니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 사업 시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엑스박스가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아. 뭐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우월해.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많이 팔려. 그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엑스박스의 점유율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플스의 판매량은 굴러떨어지는 거죠. 시장의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테슬라가 여태까지 그렇게 빵빵 쳐 올라오고 시장에 완전 길이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저 시장의 지배자는 테슬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여태까지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던 그런 회사가 내놓는 전기차가 더 많이 잘 팔리고 있어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약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전기차 전체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 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너무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나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훌륭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 그랬는데 그 훌륭한 상품보다 여태까지 저런 차를 불안해서 어떻게 타? 라고 다들 좀 허접하게 좀 깔보던 폄하하던 그런 차가 시장에서 더 잘 팔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전기차의 기술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 이런 걸 따져가지고 테슬라가 더 좋네, 뭐가 더 좋네 이런 얘기를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떤 차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느냐는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자고 그러면 중국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고 이 말은 시장에서 더 먹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은 틀림없이 테슬라의 약점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남은 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입니다. 이제 기회와 위험은 앞으로 이제 향후의 전망과 좀 관련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저기 테슬라의 최대 기회 요인은 뭐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현재 도널드 트럼프와 엄청 친하고 친한 것뿐을 넘어서서 미국 행정부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 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뭐 징징 짜니까 바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내가 테슬라한테 사줄게. 테슬라한테 사주고 뭐 내가 이거 광고해주고 홍보해주고 다 해줄게 하면서 둘이 같이 차 타고 끼글대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트럼프랑 친하다를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뭐 실질적인 1인자 내지 2인자로 평가받는 것만큼 테슬라의 큰 기회 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테슬라가 어려운 게 뭐야?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규제 이런 거 다 날려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야? 우리 테슬라가 어디 들어가는데 어떤 나라가 자꾸 뭐 비관세 무역 장벽에 세워요. 저기 일론 머스크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그거 싹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초강력 정치적 파워를 얻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가 못할 게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큰 기회 요인이 있을까요? 자, 엄청난 기회 요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저기 AI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다들 인공지능 그러고 뭐 인공지능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뭐 오픈 AI니 MS니 뭐 애플이니 뭐 인공지능 잘 만들어요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을 갖다가 실제로 돈 되는 대로 제일 잘 저기 상품화한 회사는 테슬라였습니다. 뭘로? 자율주행으로. 그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이거 차에다 심어가지고 정말 물리적인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준 회사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차에서만 실었는데 이제는 로봇에다 심겠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이 테슬라가 만든 로봇 보고 난 다음에 뭐 동작도 이상하고 그 전까지 나오는 로봇들은 뭐 뒤로 돌고 뭐 앞으로 돌고 뭐 춤추고 난리 났었는데 테슬라 만든 거 어기적 이래가지고 저걸 뭐 어쩌겠단 말이냐 했었는데 그게 인공지능의 학습 기간이었고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봇은 정말 뭐 한 달, 두 달 만에 확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봇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면 그 로봇의 최선두에는 아마 테슬라가 있을 거야. 뭘로? 일단 테슬라는 전기를 잘 다루고 모터를 잘 다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것. 자동차죠. 자동차를 잘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 그걸 로봇이라고 하는 휴머네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대로 제일 잘 옮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여기에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도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가 또 1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로봇의 가능성은 뭐랄까요? 뭐 저기 자동차보다도 뭐 10배가 크다 그러면 그런가요? 하고 100배가 크다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빈 페이지가 나왔네.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2인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획득했어. 그리고 이걸로 이제 테슬라는 못할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의 차가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에서도 판매가 줄었고요. 유럽에서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얼마 전 한 1, 2년 전에 비해서 판매량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저기 일론 머스크가 나치 격리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뭐 지금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좀 애가 좀 웃기기도 하고 뭐 좀 또라이 같은 이런 면들이 있고 하니까 장난이겠지 라고 이해해 주려고 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꽤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하고 다니는 짓을 보니까 아니 나치 경례를 하는 건 장난으로 봐줄 수 있지만서도 나치 정당, 나치의 이념을 갖다 계승하는 거와 똑같은 독일의 극우 정당을 갖다 미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다들 뒤로 넘어가는 거죠. 진짜 나치 맞잖아 저거.
그리고 나치로 인해서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말 그대로 천만 단위로 죽어나간 유럽에서 저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나면 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떤 저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얘가 그 뭐 도조 히데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전범 뭐 이런 애들의 흉내를 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보다 한 10배는 더 심하겠다.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유럽에서 판매가 뭐 많이 줄었는데 뭐 스페인 이런 데는 75%가 감소했다 그러고 뭐 어지간한 데는 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중국 시장 원래 저기 테슬라가 중국에다 공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기가 상하이 이거 지어가지고 테슬라의 공장 중에서 제일 크게 짓고 시진핑이랑 또 단판도 잘 지어가지고 여러모로 유리한 점들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중국 시장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고 그 사실 그런 전략적 판단은 매우 좋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가 안 팔립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2%, 3% 이러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판매 순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전기차들만 따져도 4등, 5등 이래요. 1등과의 차이는 저기 점유율로 보면은 1등이 30% 먹고 있는 BYD인데 테슬라가 3% 먹고 있습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박살나고 있다고? 미국은 본진 미국은 미국은 두 개로 나눠진 나라잖아요. 민주당의 나라와 공화당의 나라가 있는데 민주당의 나라에서는 테슬라를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테슬라는 차마 못 사겠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테슬라의 어떤 비전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재수 없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손님들 다 떨고 나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15%가량 줄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판매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로 꼽는 거 1번 원인은 좀 있으면 테슬라 모델 Y 나오잖아. 모델 Y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신형이 나온다는데 지금 구형을 사면 그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형 Y를 기다리는 이런 타임이기 때문에 차가 안 팔리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를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 100% 동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저 나치즘 추종 행태가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요? 저는 저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된 원인은 당연히 모델 Y의 대기 수요 이것 때문이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말을 돌려 생각을 해보죠. 모델 Y 신형 나온다 그래서 판매가 일시적인 가뭄 현상이 벌어질 지금 시점에 저렇게 소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경을 갖다가 박박 긁어대면 도대체 사장이 자기 회사 잘 되라고 저러는 거야? 아니면 자기 회사 말아먹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은 당연히 향후에 어떤 테슬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위험 요인이죠. 아니 그 차가 좋다며 모든 테슬라를 소개하는 뉴스에서 다 차 좋대요. 테슬라 아예 차 별로예요 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안 팔리는 거예요? 뭐 좀 있으면 신형 나오니까. 모델 3 때도 그랬습니다. 모델 3 신형 모델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 나오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그럼 모델 Y가 대기 수요가 있다 그러면 모델 3라도 많이 팔려야지. 모델 3도 줄어요 판매가. 모델 Y 당장 신차 발표 나오고 나면 당장 되게 기다리던 사람들 와 살 거니까 당장은 늘어나겠지. 그거 계속 그렇게 잘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한두 달 와 잘 팔렸다 그런다고 해서 장사를 한두 달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의 판매 급감 현상은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위험 요인입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랑 너무너무 친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둘이 저렇게 친한 척 하는 거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저는 1년 봅니다. 1년 가면 아주 오래 간다고 봅니다. 뭐 이제 뭐 몇 주 안 남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 뭐랄까
에고가 너무너무 강하고 자존감이 형편없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는 인정 욕구만 뭐 극을 달리고 있는 저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당연히 잘 지낸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죠. 조만간 곧 지지고 볶고 치고받고 싸우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있었던 트럼프랑 머스크랑 둘이 차 타고 가면서 막 친한 척하고 이 좋았던 때가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둘이 뭐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럼 한 다음에 뭐 서로 뭐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지지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 또 질투쟁이, 셈쟁이, 뒤끝 엄청나게 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말로만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갈구겠죠. 여러모로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갈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일론 머스크는 또 가만히 있겠나? 뭐 X 이런 데다가 뭐 지회사니까 여기다가 오만 또 쌍욕을 다 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로서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런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이걸 하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얘기를 하니까 결국 저기 부담스러운 결론을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자기 뭐 이거 객관적인 척하면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그런 태도는 뭐랄까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 어차피 그 뭐 좀 뭐 아시다시피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거 몇 명 본다고 제가 그런 거 눈치 보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제가 생각을 갖다가 좀 정리하려고 SWOT 분석을 쓴 것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저의 의견은 사실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야, 저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하성주 주식을 살래 말래 한다고 그러면 저는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있으면 저점이 있는 바로 지금일 것 같은데, 또 좀 있으면 조금만 더 내려면 완전 진짜 저점일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테슬라 주식을 사고 말고 하는 것 같다가 기술적으로 보고 뭐 탁 치고 나오고 빠져나오고 이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강점 요인, 약점 요인, 위험 요인, 기회 요인들이 다 있고, 그 네 분면이 모두 다 매우 극단적으로 좋은 건 너무 좋고 나쁜 건 너무 나쁘고 등등 있지만서도 이걸 종합해서 보면 저는 결국은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의 이 캐릭터가 이후에 테슬라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나은 회사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다 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그거는 그게 뭐 아닐 수도 있잖아. 예, 아닐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숫자가 안 나오는데 향후에는 잘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뭔가 있어야죠. 아니 테슬라 차가 엄청 좋다니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작년에 안 좋았나? 올해는 안 좋았나? 테슬라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들 좋다고 그랬습니다. 차가 좋은 건 디폴트예요. 차가 나빠서 앞으로 테슬라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그 좋은 상품성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나대서 그렇다 도 있고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이야. 모델이 좀 있으면 나와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5년 3월 현재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미래는 밝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도구마요 이데올로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오는 숫자를 봐야죠. 현재 나오는 숫자를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비관론을 갖다가 뒤집기는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시스템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게 제대로 얼마나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도부터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매일마다 방송해보려고 그럽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해볼까 생각입니다. 먼저 아까 오늘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던 모델 Y 대기 수요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저는
맞는 말이지만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이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뻔한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 위험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정통으로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